알겠습니다. 1부는 즐거우셨습니까? 요즘 부동산 규제 또 세금의 확대 이거 웃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불안감이 느끼는 것이 과연 있는 사람 다주택자 쪽일까요? 아니면 좀 더 없는 또 서민 측일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불안감은 사실은 서민층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층들이 더더욱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불안감이 더 커져서 기회마저 또 박찬한 일이 벌어집니다. 적어도 우리 팍스경제TV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만이라도 막연한 부담감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2부 상담 열심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면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규제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투자에 임해야 하는지 오늘 대표님의 꼭꼭박사 2부 시간에는 그 규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해요. 대표님 전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규제를 보면 무조건 좋지 않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발생되었던 현상들을 좀 해석을 해서 자기에 맞는 걸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을 부동산 규제가 악재만은 아니라 다른 한면에서는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악재를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투자하신 분들 있죠. 악재로 느끼시는 분들이 2018년 말쯤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불안을 느끼십니다. 이 2018년이 소위 꼭지가 아닌가 해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느끼는 거고요. 과연 2010년, 10년, 13년 아니면 2015년 이전에 지금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불안을 느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분들은 그냥 좀 더 지켜봐야지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2018년에 들어왔던 분들, 정부가 규제로 막 흔들어대 가지고 들어왔던 시기에 오셨던 분들은 지금 불안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규제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떤 사람한테는 불행을 느끼고 우울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쪽이면은 아무래도 우울한 쪽이겠고요. 이쪽 화살표 반대쪽에는 호재로 느끼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강력한 규제. 이 강력한 규제는 부동산 주기를 짧게 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시장이라는 거, 특히 부동산 시장이든 어떤 시장이든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좀 자율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규제가 들어가면서 공급이 없어져 버렸어요. 팔고자 하는 사람도 다음 기회로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이 쑥 들어가는 바람에 가격이 폭등을 했죠. 이게 2017년 8월 2일의 현상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사업자 늘어가고 공급이 없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리니까 2018년 2018년 드디어 9.13 조치를 해서 또 강력하게 시장을 얼어붙게 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푹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면은 이게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규제를 탁 하니까 엄청난 규제를 하니까 거래량이 푹 꺼졌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매 물건이 막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규제라든가 이 어떤 규제 폭탄을 맞아가지고 아니면은 경제 침체를 폭탄 맞은 사람들이 1997년 IMF 끝날 때 다 팔아 제낀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2008년 리먼 사태 때 또 팔아 제낀 사람들 있죠. 요 팔아버린 사람들만 지금 되게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뜨겁고 열불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규제에 또 꺼트려도 다시 열불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파는 거죠.
다만 여유 있게 몇 개 다주택자라든가 뭐 가격 이익세 많이 나가지고 양도세 이런 중과를 피하고자 하는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으나 많이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있어요. 뭐 정말 중요하지 않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업무 시설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너무 공급이 많은 지역은 지금 물량이 엄청나게 나와 있죠. 이 공급이 많은 지역은 가격이 많이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중간에 입주 시기까지 봤을 때는 프리미엄만 높아졌다가 정령 입주 시기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물건이 쌓여도 팔리지가 않을 뿐이죠. 이것은 이 규제와 관계없이 원래 내리는 거고요. 규제로 인해서 더 매물이 내렸고 매물이 쌓이는 겁니다. 이제 이 규제가 있다라는 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유발시켰죠. 그럼 경기 침체가 더 많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주식시장 또 일반 자영업 시장 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살려야 되죠. 그러면은 경기 부양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책으로 써먹는 가장 큰 칼, 넘버원 큰 칼이 부동산 부양입니다. 부동산 부양책 하려면 또 뭐 하죠? 해제를 하죠. 그래서 요즘 좀 아는 분들은 이제 해제가 올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오히려 자금을 비축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해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풀리면 또 다시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부릅니다. 규제를 해서 어쩌다가 그냥 한 채를 그냥 대출 내가지고 하락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강력한 규제가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울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2015년 이전에 사신 분들, 원래부터 좀 싸게 갖고 있었던 분들은 올라서 내려도 그냥 견디면 되지. 월급값도 많이, 인건비도 많이 올랐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지. 뭐 요즘 여러 가지 화폐에 따른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규제도 풀리겠지. 그러면 그때까지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죠. 규제는 또 다른 기회를 창조한다. 이렇게 만든다. 규제는 기회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규제죠.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 전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해제를 해버렸고, 이 규제를 많이 해놔가지고, 해제는 거의 360개 정도 되고요. 새로운 것은 한 80개 정도 만들어졌는데, 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뭐죠? 이건 낡은 주택이죠. 엄청 힘들고. 그래서 요걸 보존 가치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포장 조금, 아스팔트 있죠? 그걸로 아스콘으로 깔아주고 벽에다가 페인트를 이쁘게 그려줍니다. 주민들은 불만이 많죠. 그래서 그런데 또 여기에 모두가 불만이 있느냐? 재개발, 재건축을 나쁘다, 이거 안 좋다, 나를 쫓아낸다고 말한 분들에게는 또 행복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마저도 또 동전의 양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서울시를 넓게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하니까 결국은 양질의 아파트들, 지금 나는 양질의 아파트가 필요한데 아파트는 없어요. 그래서 양질의 주택이 희소화되다 보니 새 아파트다 싶으면 가격이 무조건 프리미엄 3원씩 붙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새로 나왔다 하면은 로또 분양이 될 정도로 지금 현재 희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마지막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또 마지막에 발표된 규제죠. 요건 또 지난 8.13 조치에 했으니까요. 불과 이제 이번 달에 분양가 상한제 해서 올 10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현재 분양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그나마 진행했던 사람들에게는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의 축소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지연이 되겠습니다. 공급이.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어려운 시장에 공급이 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웃고 있는 사람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되니까 나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로또 분양이라고 또 열풍이 불어가지고 분양 시장이 지금 왜곡돼 있습니다.
뭐 수요 공급이 별로 없고 그냥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만 늘어나니까 시장이 또 왜곡돼서 분양 시장이 또 굉장히 활개를 치는 것처럼 보일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또 희비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투자를 해서 시장 시세 봐서 투자를 했는데 자기는 일반 분양가를 규제를 한다고 하니 추가 부담금을 늘어나가죠. 그런데 요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물리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건축비 그거에 대해서 조절을 해봐야 몇 천 안 되는 추가 부담금입니다. 근데 문제는 희소하면서 발생되는 프리미엄이 증가. 감정적 가격이죠. 감정적 가격 프리미엄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희소성에 의한 가격 상승이 더 많아서 그냥 분양가 상한제 이런 기회에 더 진행해도 더 낫다라는 거죠. 그걸 아시는 건 고수입니다. 왜? 이거 2013년 이전에 해봤으니까. 다른 2013년 이전에 분양가 상한제에 낮게 공급을 됐지만 그 공급한 사람들도 추가 부담금이 많이 늘어난 줄 알고 봤더니 그냥 나중에 환불되는 교부금이 좀 줄어들었던 거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대신 뭐였죠? 새 아파트를 가진 거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6, 7억씩 오른 것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서울에서는요. 분양가 상한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왜? 새 아파트 공급을 이렇게 다 절단을 내놨기 때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추가 부담금 물리적인 가격 건축비잖아요. 그거 조금 더 내고 감정적 가격 희소성이잖아요. 요거 더 버는 게 낫다. 그래서 요것은 잘못하면 이 부작용이 더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뭐 이거 머리를 쓰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입안하시는 분들이 앞뒤 전후 관계 동전의 양면을 꼬고 들고 사소한 미국 펜타곤에 쓰고 있는 게임 이론이라는 거 있는데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좀 공부해서 정책 입안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세금 확대죠. 세금 확대 이거 있는 사람한테는 하늘이 무너집니다. 인건비 상승 자영업자 지금 다 무너졌죠. 또 더 무너지겠죠. 그런데 다 무너지고 나면 누가 남죠? 그래 다 무너져라. 나만 남으면 되지. 이제는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세금 확대하고 인건비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웃을 수만은 없는 현상이 지금 되고 있다. 이게 조금 현재 이 규제와 법 우리가 이해할 때 너무 우월할 건 없다. 이해를 하고 가면서 좀 더 활용을 하자. 법은 한마디로 무지한 자와 약한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법은 아는 자가 활용을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도 이 법을 가지고 법이 바뀔 때마다 악재인지 호재인지 그리고 한 단계 더 생각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끌어갈 건지를 공부하는 그런 우리 시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